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니공법, 신바람공법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내용 등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어떤 실효가 있다, 어디 가면 어떤 실효가 있다, 뭔가의 효력을 잃는다는 부분에 언급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어도 뭐 언제 실효한다, 뭐한다 이런 질문도 많이 있고요. 그와 같은 실효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내용만이라도.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든다. 그럼 우리는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뭐하죠? 계획으로 규제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처럼 우리 일반 서울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 계획에 의해서 뭐하죠? 우리가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본다 한다면 당연히 이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어떤 행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효력을 실효시키는 조문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실효와 관련된 규정도 같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거나 진행이 느려질 때에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들을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실효를 간주하는 조문들을 볼 때는 대부분 다음 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실효를 간주한다 일 때는 다음 날 같은 규정 등이 있다는 겁니다. 뭐 간단히 본다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다 드리게 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년에서 뭐가 되죠? 20년 이내 기간으로 시가와 유보기간 정하고 나면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 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부분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뭐하죠? 그 시가와 조정구역의 효력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나머지 제수시도입에서 제수도입은 거기는 실효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제 뭘 만들어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몇 년? 3년 이내에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구역에서 계획은 몇 년? 3년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그러면 요 동네의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치 제한도 이런 거 집어넣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3년 내 안 만들면 다음 날 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뭐 해줘야 돼요? 사업을 착수해줘야죠. 뭐라고요? 사업에 착수. 근데 몇 년? 5년 지나도록 지구단위 계획 만들었는데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는 3년을 주고 주민이 위반 제한했을 때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디까지는 사업 착수까지는 몇 년을 주겠다? 5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 가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시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실효하게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3년,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면 5년, 안 하면 다음 날
여기는 구역을 해제 간주하고 여기는 계획을 해제 간주하는 거죠. 치료 간주하는 거죠. 그 부분들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 동네에다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라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계획이 된 거죠. 이제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요 자리에 이렇게 A라는 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A라는 자의 토지는 뭐가 되죠? 앞으로 도로 부지가 돼서 도로가 될 땅인데 요 A라는 자의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정된 것을 우리 뭐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서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서의 설치를 위한 뭘 해줘야겠죠? 사업을 시행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몇 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몇 년이요? 20년 지났는데도 요 시설에 대한 뭐다?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된 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도시계획설과 관련된 부분은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하는 거죠. 그렇죠?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 관련된 규정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다.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시가와 유보기간 정했다면 그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실효를 간주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구역을 정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해당 내용 부분에 3년을 주고 안 하면 다음 날 구역은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주민이 입안 제안했을 때 사업의 착수를 얼렁얼렁 해야 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5년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여기에서 여기를 물어보는 건지 여기에서 여기를 물어보는 건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5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됐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고 그 결정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거기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의 내용만 본다면 이렇게 실효 간주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데 실효종을 두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인데 봐요.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허가받게 하죠. 그럴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거두려고 하는 구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는 뭘 만드냐면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반시설의 부담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몇 년 내? 여기서 1년 내에 만들어주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만들었다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가 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할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로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걸 설치하려면 어느 동네에 얼마큼 설치할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는 1년 내에 설치 계획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이 있어요.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런 조문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4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리. 도시관리계획이나 그 밖의 내용에서 치료 관련된 걸 4가지 볼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3년, 지구단위 계획에서 사업 착수는 5년, 안 하면 구역이나 계획은 다음 날 실효 간주하고요. 세 번째, 도시계획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될 때까지 사업을 안 하면 다음 날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실효하고요. 또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고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안 만들려면 1년 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실효 관계된 규정들만 국토계획법 내용에서 4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공법 실현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